주인 세대에 거주하며 건물 관리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층 상가를 포함해서 총 17개호에서 월세가 나오는 4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장사 수완이 좋다면 1층 상가에서 본인 장사를 해도 되고요. 게다가 추가 수리비 없는 신축 건물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물건 빠르게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본 건물의 지상 1층 상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오른쪽에 있는 상가인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좀 쓰여 있지 내부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벽면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싱크대까지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한 7, 8평 정도 돼서 바로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 뿐만 아니라 작은 소형 평수 사무실 임대 놔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주출입구고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리고 우편함이 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세대를 포함해서 상가 포함 2층, 3층, 4층 다 해서 총 17개호에서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우편함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여기가 이제 미용실인데요. 평수는 20평 정도 장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 바로 앞에 이렇게 작은 화단이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좀 가려지는 게 사실 그 상가를 가리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깔끔하게 나무를 쳐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상가 영업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상가 내부를 보면요, 이렇게 내부를 보면 바닥이랑 어떤 이제 그 인테리어가 미용실에 맞게끔 구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깔끔한,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출입구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앞에 여기가 왕복 4차선 도로거든요. 그래서 본 건물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단차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이제 맞춰진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차를 바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있다 보니까 총 주차 대수는 15대가 될 수는 있어요. 경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뭐 그 지금 총 17개 오긴 한데 크게 뭐 그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건물 뒤편 1층이 이제 피로티로 되어 있고요. 상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1층에는 주차장이 피로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바닥이나 천장도 보이죠. 그 다음에 피로티를 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도 뭐 금이 가거나 보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없이 좀 깔끔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이제 보안 CCTV, 주차나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보안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설치가 중간중간마다 CCTV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천정도 뭐 깔끔하죠.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것도 CCTV고요. 그래서 천장하고 바닥, 그 다음에 기둥까지 좀 살펴봤고요. 주차장이 이제 총 15대를 주차하다 보니까 꽤나 주차장 면적이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건물 자체가 어떤 중형 건물의 평수가 아니라 거의 이제 중대형급에 가지는 그런 평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큽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게 전기 계량기죠. 그래서 전기 계량기도 이빨 빠진 거 없이 총 이렇게 6, 3, 18 거의 20개 정도. 그러니까 20개니까 공용이랑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8개가 아니라 한 층에 하나에 5개니까 6, 55, 17개가 달려 있네요. 근데 중간에 저 이빨 빠진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건지를 좀 모르겠네요. 가스 계량기도 이렇게 외부에 잘 그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가스 밸브가 잠겨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가스 계량기가 있고, 가스 계량기가 이제 닫혀 있는 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사를 갔거나 이제 내부가 비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 계량기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계량기로 이제 사람이 사는지 여부를 이렇게 집에서 안 들어가 보고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임장 갈 때 좀 참조하면 도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물의 측면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실외기도 달려 있고,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마감이 약간 이제 그 살색 밝은 톤의 어떤 대리석으로 마감을 돼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 신축도 신축 나름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축이 있어요. 낙찰받고서. 근데 보면은 타일이 떨어지거나 대리석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뭐 샤시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측면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감재 자체가 이게 대리석이 약간 얼룩덜룩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때 같아서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그 문양 자체가 그렇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내부에 옵션으로 에어컨은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원룸도 있고요, 투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조에 맞게끔 옵션을 다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플 하우스라고 적혀 있고요, 전면 출입구입니다. 왼쪽에는 인터폰, 오른쪽에는 우편함이 달려 있고, 문은 이제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낙찰받고는 이제 정상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복도 주출입구에 이제 복도인데요. 바닥, 벽면, 천장까지 깔끔한 상황이었고, 마감재도 타일이랑 무광이더라고요.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잘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창고로 쓰이죠. 청소도구나 기타, 그죠? 여기 이제 센서 등이 달려 있었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펌프가 보이는데요. 이 펌프가 아마 그 직수로 써는 그런 펌프다 보니까는 수압이 약해서 이걸 갖다 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가정용 가압용 펌프라고 해서 왠지 빌라 같은 데 보면 옥상에 수조가 있고 그게 압이 약하니까는 이제 펌프를 달아서 이제 압을 쏴주는 그런 용도의 펌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승강기를 타서 내부 상태 컨디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컨디션 상태가 나쁘진 않죠. 괜히 이제 신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층짜리 건물이니까 주인 세대가 이제 4층에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있으니까 크게 계단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승강기 내부도 바닥, 벽면, 천장도 아까 보셨다시피 깔끔한 상태고, 뭐 불이 안 들어오거나 버튼이 깨지거나 바닥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층이고요. 4층도 이제 승강기 내려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요, 바로 앞에 여기 대문이 좀 다르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 401호고요. 여기가 이제 3룸으로 방 3개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402호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4층부터 해갖고 층별 안내도를 상세히 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호랑 그 다음에 복도 분위기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강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403호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가 401호, 그 다음에 402호, 403호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일체형 그 손잡이, 일체형 디지털 도어락으로 달려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좀 그 센서등이 매립형으로 센서등이 잘 달려 있어서 불도 잘 들어와 있어 갖고 빛이 좀 잘 들어온 것도 있었긴 하지만 내부 자체가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관리가 좀 됐구나, 그리고 신축 느낌이 확 나는구나 라는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6호죠. 여기는 3층이고 306호인데, 이 3층은 1호부터 6호까지 총 6개 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룸하고 원룸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따가 층별 안내도를 보고, 지금은 이제 복도랑 이렇게 호스 위치만 보도록 할게요. 301호고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면 301호는 사람이 사는 것 같죠? 그 아무것도 이제 붙여져 있는 게 없고 때문에 305호입니다. 305호도 이렇게 돼 있고, 일체형 도어락 손잡이, 그래서 돈을 좀 썼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호 다음으로 이제 4호, 그 다음에는 이제 3호, 2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또 2호고요. 303호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게 302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3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복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복도 벽면이랑 바닥, 천장까지 해서 무광으로 이렇게 좀 밝은 색의 타일로 마감을 해놔서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 좀 산뜻한 느낌, 바닥도 깔끔하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곰팡이나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난간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먼지나 이런 것도 없이 좀 그 윤기가 나는, 아마도 이제 건물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건물 청소, 건물 경매 들어가면은 대부분 그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를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2층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3층이랑 그런 구조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뭐 딱히 볼 것은 없지만, 복도나 여기가 이제 5호고요. 205호입니다. 그리고 복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204호. 자, 다음으로는 203호. 그죠? 그리고 정면에는 202호. 여기는 이제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사람이 안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층까지 이제 내려가 보면은 1층에는 이제 상가가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복도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 쓰레기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깔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닥이며 타일, 그리고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저렇게 센서등 잘 들어오죠. 작동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업무 현황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을 관리하는 따로 그런 업체가 있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여기가 1층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1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여기 주출입구인데요. 주출입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살짝 열려 있고, 뭐 딱히 눈여겨볼 건 없지만 청소 관리 작업 일정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갔을 때가 지금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10월 달까지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주변 환경을 보면요, 비슷합니다. 본권 건물처럼 다가구 상가주택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맞은편에 이렇게 이제 밭이랑 어떤 이제 그 건너편에 상가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죠? 여기가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뭐 의원도 있었고요. 여기가 정면 이쪽에 이제 상가가 좀 번화가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오면 본권이 위치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공공기관이랑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지만 인근에 이제 막 새로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 인근에도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복지센터가 있었고요. 지적도입니다. 본건이 이제 빨간색 음영 처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제가 말한 4차선 도로, 이 폭으로 따지면 20에서 한 25m 정도 되는 폭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볼 텐데요. 1층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도로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출입구였죠. 그래서 주출입구 기준으로 상가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는 한 7, 8평, 여기는 한 2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미용실, 부동산 자리였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 놓을 때도 독립적으로 이런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차량 진입로였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피로티로 주차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는 15대인데요. 이거 세워보면 한 대, 요건 좀 작죠. 경차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해서 총 15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승강기가 있었고, 아까 오른쪽에 6호 라인이 있었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6호랑 그 다음에 4호, 1호가 지금 2호군요. 6, 4, 2가 이제 원룸이에요. 원룸으로 각 층별로, 그러니까 이제 2층하고 3층이 같아요. 그래서 원룸 3개, 그 다음에 투룸이 3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투룸 1호, 그 다음에 5호, 3호가 투룸이에요. 그래서 투룸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할 점은 3호가 좀 크죠. 방 2개이고, 여기도 좀 방 2개인데 1호가 이제 투룸 중에서는 가장 작고, 좀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원룸도 마찬가지로 4호 라인이 가장 좀 작고요. 그 다음에 2호 라인도
있긴 한데 구조가 좀 안 이쁘죠. 6호가 이제 가장 이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층별로 원룸 3개, 투룸 3개 이렇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이제 4층인데요. 4층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승강기가 있었고 이쪽이 이제 그 401호입니다. 이게 주인 세대죠. 그래서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방이 3개인데 욕실 이렇게 2개.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고,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다락이 있어요. 아까 왜 그 건물 이렇게 보면은 이쪽 귀퉁이에, 여기가 4층이잖아요. 귀퉁이에 약간 이렇게 여분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락방인데 다락도 대략 한 3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요것도 한 30평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다락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에 어떤 이제 바베큐나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그 테라스를 또 꾸며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아파트 요 정도 평수 이용하려면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 건물이니까 건물 관리하면서 여기 살면서 거주 비용도 아끼며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3호 원룸, 402호도 원룸입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를 빼고 이제 원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요. 뭐 딴 거 이렇게 좀 복잡한데 볼 건 없고 위반 건축물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15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상가까지 2개 포함해서 총 17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층에 소매점, 그 다음에 2층, 그죠? 이게 소매점이 이제 상가죠. 2층, 3층 다가구 주택으로 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15대라고 잘 표기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동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증축을 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증축을 하면 이제 불법이나 위반 사항이 걸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그 증축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원래는 1층은 이제 승강기랑 계단실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증축을 해서 미용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사무실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위반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말소 기준일이 2022년 3월 11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전입일자 있죠? 전부 다 후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축소를 해서 볼게요. 보면은 전부 다 후순이라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전부 다 후순이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1층 상가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재계약할 거는 뭐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안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총 17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뭐 물론 아까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단순 계산하기 쉽게 지금 보면은 투룸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여기 5호랑 1호가 있죠. 여기 이제 투룸인 것 같은데 85에서 지금 70까지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룸 같은 경우, 그쵸, 403호 같은 경우는 원룸이죠. 원룸 같은 경우는 또 55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나 이런 시세가 결코 평택 안중이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그 월세 수익률이나 이런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해서 50 곱하기 17만 해도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받을 거긴 한데 그냥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850이 나와요. 그죠? 850이면은 1년으로 따져보면은 얼마냐면 1억이 나옵니다. 1억. 그러니까 이제 요 건물 하나로 그 월세가 1년에 1억 가량이 나오고 한 달에 거의 800 이상이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주의할 점이 월 월세를 했을 때 가정한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반전세, 전세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 월 월세를 했을 때 여기가 워낙 신축이고 월세 수준이 전혀 나쁘지 않고 좀 그런 수준이 있는 월세 수준이 있는 데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건 번호랑 감정가 있고요. 많이 떨어졌죠. 이게 그 평택 지역은 거의 30%가 떨어지니까 지금 27억인데 한 번 떨어졌다고 거의 8억 가까이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금 13억이면 완전 진짜 거의 13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가 좀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땅이 180평, 건물이 220평이니까 거의 중대형급 평수입니다. 2022년 본전 등기니까 지은 지 2년 차예요. 2년 차. 완전 신축이죠. 그래서 정확한 주소랑 그 다음에 매각 일자 좀 알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가서 분위기, 문 열려 있으니까 한번 현장 분위기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옥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주인 세대를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해당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물건 빠르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잊지 말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지도고요. 본건이 이렇게 땅 모양은 직사각형의 이 안에 건물이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죠. 그래서 도로에 잘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버스 정류장 봤죠. 그래서 이렇게 도보로 한 1, 2분이면 바로 갑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볍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로 쭉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인근에 학교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거 밀집으로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덕분에 보면 이렇게 학교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대단지들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여기가 안중이긴 한데, 안중에서도 이런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한번 따져 보면은 그리 멀지 않는 그런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보면은 대략 그 직선거리가 1km니까 차로 한 2, 3분이면 갑니다. 도보로도 한 10분, 15분이면. 그래서 이제 거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원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원도 좀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여기 공원. 이런 데 녹색들이 전부 다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하기에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생활권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 하단이,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이제 상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도 있고요. 그리고 맛집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축소를 해보면 이제 안중, 평택 안중인데, 안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부분 포승 있죠. 평택 하면은 뭐 삼성도 유명한데요. 그 삼성 있기 전부터 여기가 이제 포승지구거든요. 여기가 이제 평택 하면은 포승공단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에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임대 수요도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중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총 17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 놓을 때 이런 부분을, 임대 수요를 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보면은 여기 포승까지는 한 6km니까 차로 한 10분, 15분이면 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이제 평택 고덕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산업단지가 오른쪽에 우측에 여기도 있고요.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7.5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한 10에서 한 15분. 근데 이게 출퇴근 거리면 좀 막힐 수도 있어요. 그 이상도 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덕 삼성, 여기가 이제 삼성 고덕 그 단지가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대략 한 1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로 한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본건이 자리 잡아 있어서 월세 놓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내부를 보면 참 좋은데, 여튼 이제 위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